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즉 x 정의역도 뭐가 되고 1, 2, 3, 4, 5가 되고 정의역도 1, 2, 3, 4, 5가 되고 그리고 공역도 뭐가 돼요? 1, 2, 3, 4, 5가 되는 이러한 함수 f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1대1 대응인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역과 그리고 뭐가 같아야 됩니까?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5개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1대1 함수니까 5개일 수밖에 없고 이때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5개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음은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1대1 함수가 뭐예요? 1대1 함수. 우리가 정의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같지 않으면 그것의 함수값도 서로 같지 않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저희 교무실에 수학 선생님이 저 말고 한 분 더 계신데요. 이 1대1 함수를 어떤 학생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1대1 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미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여학생을 다른 친구가 그 여학생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 서로 잘 짝을 짓는 것을 1대1 함수라고 해 라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그 선생님께서 일부일처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1, 2, 3, 4, 5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이 만약에 2를 선택했다? 그러면 2는 2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값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5개예요. 그러면 모두 다른 함수값을 C랑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도 몇 개? 5개일 거고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도 5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대1 함수를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F2에서 F3의 값을 뺀 것과 F4에서 F1의 값을 뺀 것이 F5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조건이 주어진 문제에서는요.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볼게요. 지금 다 함수값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F1, F2, F3, F4, F5.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F2와 F3에 대한 관계식. 이거는 F4와 F1에 대한 관계식. 얘는 그냥 뭐예요? F5예요. 즉 5가 선택한 5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뭔가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F5가 선택할 수 있는, 즉 F5가 될 수 있는 값, 즉 5의 함수값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F2 빼기 F3과 F4 빼기 F1을 결정해 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F1보다는 F2가 커야 되고 F2보다는 F4가 커야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F1보다는 F2가 커야 되고 F2보다는 F4가 커야 돼요. 즉, 그 다음에 기준은 F4로 해보자고요. 얘가 제일 크니까. 맞습니까? 자, 즉 F5를 우선 가장 큰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F4와 F1의 값을 찾아요. 그 다음에 또 F2 빼기 F3의 값을 찾으면서 F2와 F3의 값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뭐라고요? F5예요. F5가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1이 될 수 있어요. 또는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F4 빼기 F1과 F2 빼기 F3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F5가 이미 1로 결정이 됐다면 F2부터 F4까지는 무슨 수 중에 2, 3, 4, 5 중에 하나의 숫자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F4가 가장 큰 수여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도 맞춰야 되냐면 F4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F2고 그 다음에 F1이라는 조건도 맞아줘야 돼요. 자, 두 개의 숫자를 빼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왜? 이 값이랑 이 값은 우리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빼서 1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5, 4, 4, 3, 3,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F4가 가장 커야 돼. 그쵸? 그러면 F4가 5가 되고 F4가 5가 되고 F1이 4가 되고 F2가 3이 되고 F3이 2가 되면 5 빼기 4 하면 1, 3 빼기 2 하면 1이 되겠네. 그런데요. F4가 F2보다 큰 거는 만족을 했으나 F2가 F1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맞아요?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 돼.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F5가 1인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F5가 2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라는 말은 F4에서 F1을 뺀 값이 2, 그리고 F2에서 F3을 뺀 값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2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는 이미 사용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숫자 중에 1, 2, 3, 4, 5 중에서 2는 더 이상 대응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남은 4개 1, 3, 4, 5를 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빼서 2가 돼야 되고 두 개의 숫자를 빼서 2가 돼야 된다? 가능해요? 5 빼기 3 하면 2예요. 근데 4 빼기 1 하면 3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3 빼기 1 하면 2인데 5 빼기 4 하면 1이 된다고요. 즉 F5가 2가 되는 경우는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F5가 3이라고 해봅시다. F5가 3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 이제 3이랑 대응되는 값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F4에서 F1을 뺀 값이 3이고 F2에서 F3을 뺀 값도 3이어야 돼. 어떻게 돼야 될까? F4가 가장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는 게 F3이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F4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F4 빼기 F1도 1, 2, 3, 4, 5 중에 하나죠. 즉 양수예요. F2 빼기 F3도 1, 2, 3, 4, 5 중에 하나 양수예요. 즉 F2 빼기 F3이 양수라고요. 양수. 그러면 F2가 클까요? F3이 클까요? F2가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런데 F4는 F2보다도 크죠? 당연히 F3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F4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이려면 F4가 5여야 되겠네요. 5에서 얼마를 빼야지 3 돼요? 2를 빼야지 3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남은 것 F2는 4여야 되겠네? 4여야 되고 또 남은 거 얼마? 1. 5 빼기 2도 3, 4 빼기 1도 3 나오죠? 요거는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F5가 만약에 4라고 해볼게요. 4. 3이고. 자,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그런데 남은 4개의 숫자 중에 2개씩 짝을 지어서 뺄셈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돼요? 안 되죠. 5 빼기 1 하면 4가 되지만 3 빼기 2 하면 4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도 없다. 당연히 F5가 5라면 F4 빼기 F1이 5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4인데 5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빼서 5가 되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탈락.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F5가 얼마가 되고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4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돼야 되고요. F1은 얼마? 2. 그 다음 F2는 4가 되고 F3은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F2 플러스 F5의 값을 물어봤네요. F2는 4고요. F5는 3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1대1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굳이 함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건이 난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주어진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문제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F5를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고 중복됨 또는 누락됨이 없이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선 뭐예요? 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극한의 활용에 대한 문항들은 사실은 이렇게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원이나 직선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들은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